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합니다.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뉴델리 증권부장 서정덕입니다. 네, 감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게 매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네. 감이 좀 떨어집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해요?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많은 분들이 서정덕 부장께 이거 궁금하다라고 요청을 해주신 게 엔비디아 얘기거든요. 엔비디아요? 네, 요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얘기가 참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맞아요. 매일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없어 엔비디아,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확인을 해보니까 6%가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한숨 되돌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3거래일 연속 하락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회자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확인해보니 좀 올랐던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얼마나 네. 하락을 했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가요? 이게요, 지난 18일 날 135불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어요, 얘가.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20일에, 지난 20일에 3.5% 빠지고, 21일 날 3.2% 빠지고, 24일 날 6%대가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 내리막을 탄 거예요. 지난 20일에 장중 최고가가 이게 140달러였는데 네. 얼마 전에 10분의 1로 주식을 분할하는 액면 분할이라는 걸 했으니까 실제로 그 전에 사시는 분들의 기억으로는 한 1,400달러까지 갔던 거죠. 한 주에.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이 기준으로 따지면 16% 정도가 3일 동안에 내린 거거든요. 이야. 통상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가 내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6%대 다시 되돌림이 일부가 나타나면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엇갈리게 전망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뭐 당연하겠죠. 이게 고점이다 보니까 더 간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오를 만큼 올랐잖아. 조정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 건데 요번에 그 왜 내렸는지를 먼저 살짝만 짚어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관심 없어도 다 아는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CEO가 이제 젠슨 황이라는 분인데 젠슨 황도 그렇고 내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그러면 고점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려도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통상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나 CEO가 내부 사정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아는 비밀 정보도 있는 사람들이고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 매도를 직접 했다는 건 야 지금 파는 게 이득이니까 팔았겠지라는 그 해석을 해요.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른바 고점 신호로 읽혀버리고 있거든요. 증권시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런 내부 관계자들의 매도를 통상 악재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경이었고요.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낙관론자, 비관론자들의 입장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낙관론자는 엔비디아가 3월 하순부터 20% 정도 하락을 크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실적 발표 전에. 근데 이제 실적 나오고 하면서 다시 상승했고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 기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물론 있고 피로감도 있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는 올해 2024년도에만 140%가량 상승해서 S&P 500 스탠더드 앤 푸어스 편입 종목 가운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 SMCI라고 부르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3위, 1위 뭐 이런 기업이 상승률 2위를 기록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대상 조사 결과를 해봤더니 90% 가까이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지금보다 12%가량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움직이는 선을 쭉 이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100달러 부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달러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게 92달러예요. 그 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인 평가를 받아도 긍정적이다. 이 긍정론자들은 이런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판 거래요? 누가요? 젠스만.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네. 우리나라도 뭐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나 막 잘 가던 기업들이 갑자기 팔고 얼마 전에도 그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관계자가 한 70억어치를 팔았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타방송에서 해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분이 70만 원에 판 게 아니고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팔 때 돼서 판 거고 이분은 경영권에 그런 영향을 줄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냥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만 밸류에이션 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그 내부 임직원들이 주식 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이제 혼돈될 수 있는 게 주식을 팔고 나면은 고가의 주식은 세금을 한 40% 이상 맞습니다. 그럼 내 주식 100억 팔았는데 한 2억인가? 하여튼 뭐 40억 넘게를 정확히 절반 정도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현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낼 거 생각해갖고 주식으로 스톡 옵션을 전환한 다음에 세금 낼 거 생각해서 미리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모 기업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 거래소에서 사유를 딱 이제 공시하라 그러니까 주택 매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정은 다 달라요. 그래갖고 이걸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악재가 될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회장도. 근데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있었을 거고 인터뷰를 하려는 그거는 몰라요. 그래요? 그건 몰라요. 이 사람이 파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격이 오고 이게 해석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네. 그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뜩이나 많이 올랐는데 조정받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원래.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는 건 당연하다. 어차피 더 갈 거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런저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쵸? 거네요. 예. 그럼 반대쪽 의견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팽팽합니다. 하락점 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지난해가 238% 올랐어요. 그렇죠. 예. 올해가 140% 올랐고 이거 복리예요.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엔비디아 샀으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고의 주식이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올랐고 올해도 140% 급등한 만큼 고평가 상태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12개월 매출 대비 그러니까 주가가 향후 12개월 대비해가지고 매출의 몇 배를 지금 줘가지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PER이라고 하는데 이게 21배 주고 있어요. S&P 500 편입 종목 가운데는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가장 고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이 싸지니까 180만 원짜리는 내가 180만 원을 못 사는 경우가 있지만 18만 원짜리는 한 주 사볼까 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유동성이라는 게 좋아져서 주식이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액면 분할하거나 무상 증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도 액면 분할하면서 시총 1위에 등극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다 지금 나온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에 앞으로 어떻게 이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죠.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관련 산업 발전할 때 그 닷컴 버블 네. 그거랑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은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많이 올라가면은 튤립 얘기 나오고요. 보통 닷컴 버블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요번에 또 닷컴 버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네. 주식이 많이 오르면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일부 비관론자는 벌써부터 이거 닷컴 버블 시기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주가 흐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시스코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00년 3월에 닷컴 버블 과정에서 시총 1위 찍었는데 네. 이듬해 거품 붕괴로 주가가 80%가량 폭락한 바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네.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건 엔비디아 네. 주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전망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믿는 거는 우리 덕 부장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저는 일단 없어요. 뭐가 없냐면 엔비디아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관전자의 자세로 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매번 보고 있고 매일 아침 이걸 기사를 쓰는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누구도 이게 신도 물리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신도 지금 나 어떻게 하냐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식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갓기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지금 조금 질적으로 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스코처럼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이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코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다. 네, 저 그렇게까지 갈 리가 없어요. 얘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예. 일단 한 주 정도는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좀 희망적으로 보시게. 저는 얘 되게 산업에 대해서는 전 다 긍정적으로 봐요.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부정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돈이 일단 없어요. 질적으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를 좀 보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데 네.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자금이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른바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이게 특정 업종만 강세를 보이고요. 그곳으로만 돈이 몰리면서 상승이 반복되는 현상을 쏠림 현상에 의한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주가 지수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쏠림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재미를 못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힘있어 보이기도 하고 파생되는 업황도 상승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주도 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상황이 좀 심각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예컨대 이러라는 건 아니고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예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엔비디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 퀄컴, 브로드컴, 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번 엔비디아 하락 때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이 뒤에 있는 주변주들이 더 많이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대로 어제 6% 올라갔는데 주변주들은 그만큼 다시 회복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미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이 종목들만 묶어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 주가 하락 시에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제도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HBM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 업황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증시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 자동차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삐그덕거리면 자칫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두머리가 무너지면 아래는 견딜 수 없지만 아래부터 그렇죠. 이렇게 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아래쪽은 움직이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두머리를 쳐라 예전부터 이제 그 전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베스트라는 건 언제나 뭐 제일 좋은 건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장성에 기반한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어쨌든 매일같이 성장하진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산업은 성장기에 있다가 성숙기에 돌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보다는 일정 구간에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또 다른 업종으로 그 사이에 돈이 분산되면서 얘네들은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예전에는 애플이 스타였다가 테슬라가 스타였다가 넷플릭스가 스타였다가 미국은 계속 이래 왔거든요. 우리나라로 10년 전에는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STX 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들이 제일 잘 달렸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고 얼마 전에는 배터리 기업들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돈이 돌고 도는데 이게 이제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무너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이성적인 부분이 존재하면서도 사람들의 탐욕이 굉장히 더해지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쉬운 경제 첫 번째 소식으로 엔비디아 전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주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그렇죠. 대한 어떤 흐름을 정리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이제 시행이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당장 네네. 7월에 안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네요. 이거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돈키호테 들었는지 지난주 주디가 스트레스 DSR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랬더니 2단계 시행을 미룬 건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들어요. 윗분들이 돈키호테 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럼 뭐 저 오늘 얘기 다른 거 한번 시원하게 해도 됩니까? 시원하게 하시려면 저희 PD랑 일단 상의하고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DSR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난주에
당장 7월 1일부터 2단계가 시행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DSR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능력 내에서 돈을 빌려라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고요. 네. 전반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1단계가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고 2단계는 7월부터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2달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네. 전 금융권 가계대출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도 원래 내년 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하반기로 이것도 지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2단계가 9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시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뒤였어요.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혼란이 어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취재 과정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시중은행들도 이거 준비하려면 어렵거든요. 이거 제도적으로 맞춰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네. 그 은행에서도 시점에서 하려면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바탕으로 해갖고 다 돌려봐요. 2단계 시행을 지금 준비하다가 갑자기 연기 통보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위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거나 부동산 PF가 지금 문제인데 이 연착륙 과정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조금 이걸 2달 정도 연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잠시 미뤘다는 이야기고 제 개인적인 분석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2달쯤 뒤면 이제 9월이잖아요. 네. 9월이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지금 68% 정도 돼요. 그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 채권 금리는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때 부담이 좀 줄어들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이게 계속 플랜이 미뤄졌잖아요. 미국 쪽의 금리 인하 플랜이. 그럼 대한민국도 같이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조금 늦춰서 이 충격을 덜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일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닐 텐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밀어져서. 저도 어제 갑자기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이유는 알겠습니다. 들어보니 뭐 그럴 수 있겠네 싶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제동을 걸 장치 자체가 무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렇죠. 최근에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2%대에 진입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이 가계대출, 이게 정책 모기지론까지 포함한 거예요. 1,109조 6천억 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6조 원이나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나오겠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지금 비슷하게 올라온 곳들이 많다. 이번 시행 연기는 가계에 2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는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우린 변함이 없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 총생산, 이른바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우리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최근에 가계대출 많이 늘고 있거든요. 부동산 주담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면. 그래서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 속출 단지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극화도 진행 중이지만요.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DSR을 고민해야 됐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이번 달 안에 빌려야 돼 하다가 뭔가 2달 연기됐다고 하니까 마음을 조금 편안히 가지시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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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트레스 DSR 2단계 2달 연기됐다는 소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